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치동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북한의 기괴한 행태에 주요 외신에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 폭탄을 남측에 투하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신형 로켓을 썼는데 엔진 문제로 공중 폭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굵직한 외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북한이 이번 주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하기도 하고 또 오물 풍선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주요 사항 짚어주시죠. 네, 정찰위성 추가 발사의 실패에 대한 분풀이, 한풀이라도 하듯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죠. 이게 끝나자마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8일엔 분뇨, 담배꽁초 등 각종 우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한으로 대량 살포했습니다. 다음 날 적경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졌고요. 그저께에는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차량을 일렬 횡대로 세워놓고 18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방사포 쇼죠. 대한민국의 깡패 정권과 괴뢰 군대를 정조준한 위력 시위라고 칭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 문명의 총알라고 할 수 있는 정찰위성 발사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쓰레기 풍선 투하까지 첨단과 야만을 오가는 도발을 벌였습니다. CNN이 한반도의 기괴한 일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5년 전에도 오물 풍선을 보낸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번엔 규모와 강도 면에서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에서 수거된 오물 풍선에 260여 개가 된다고 합참이 발표했죠. 표면적으로는 5월 초 남한 탈북자 단체가 풍선에 실어서 대북 전단을 뿌린 거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인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북한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뺏을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성의의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우리도 경계를 했지만요. 아직 관련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논거를 김여정이 꼬집은 겁니다. 오빠 김정은의 대남 대회 전략 참모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오물풍선 작전을 진두지휘한 거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의 입으로서 또다시 조악한 내용의 담화를 낸 겁니다.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외신도 보도를 많이 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를 이제 희화화하고 또 국제사회의 조롱을 자초한 셈입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북한이 좀 예민하게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그 대형 풍선 안에는 김정은의 혈통, 또 가족 사항, 출생 이런 거를 폭로하는 전단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또한 인민들의 사상을 오염시킨다고 보는 남측의 가요, 드라마 이게 저장된 USB도 들어 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물, 쓰레기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또 대북전단 문제를 이제 부각을 해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냐를 놓고 남한 내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남측도 좀 맛을 봐라, 골탕 먹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치우느라 고생해봐라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은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찰위성 추가 발사 실패, 또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F-22와 F-35 등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그 연합훈련, 이 세 가지입니다. 예. 정찰위성은 발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로켓이 폭발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엔진을 썼다가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죠. 또 올해 총 3기의 군사정찰 위성을 띄우겠다고 공언했는데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특히 이번 달 하순에 당 전원회의라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활짝 웃으면서 관계자들을 껴안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그림을 내보내서 대대적인 선전 효과를 노렸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북한이 위성 발사 징후를 보이자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정찰기, 이지스함을 동원해서 감시, 정찰, 또 경고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24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정찰 총국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다 더 공세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관련 언급 들어보시죠. 우리의 주권을 강취하려 드는 미제국주의와 그 특등 앞잡이들, 조구들의 책동은 더욱 흉포해지고 있으며 부리는 광증은 날이 감에 따라 극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절개들은 최근에 조선민주주의 민화 후 국경 부근과鄰근 해역 및 공역에서 저들의 군사력을 시위함에 있어서 최대의 기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김 위원장의 좀 감정이 잘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심기가 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연설이 이제 위성 발사 실패한 다음 날 국방과학원에 가서 한 거거든요. 방송에 나온 화면을 보면은 예. 내내 시종일관 이제 표정이 어둡습니다. 네. 그지 좋지 않군요. 또 일단 북한은 리창 중국 총리의 서울 방문 자체가 불만일 거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제 양국 간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부분도 거슬렸을 겁니다. 이르면 이번 달에 첫 대화가 열릴 전망이고요. 추후 얼마나 자주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에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대목도 들어있는데요. 결국 이번엔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는 못했고 각국이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을 열거한 건데요. 그럼에도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최한 한일중 3자 순회 회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정상 외교에 대해서 저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북중 관계 속에 또 상호 신뢰가 균열을 보인다는 신호, 이렇게 해석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네, 정상회교 관련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그리고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나름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나서 UAE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한국이 이러한 협정을 아랍국과 체결한 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LNG 운반선 건조와 투자 관련 등 여러 MOU를 체결했는데요. 후속 조치를 잘 취해서 실제 계약, 합의에 이르는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다음 주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외교 행사가 열리는데요. 화요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입니다. 25명의 국가 수반을 포함해서 총 48개 나라 대표가 참석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 외교 행사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좀 굵직한 외교 행사들을 치르고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달 중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그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해서 체면을 좀 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하나씩 소화해가고 있는데요. 7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입니다. 3국 안보 협력의 이정표가 된 작년 8월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세 나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예. 우리로서는 삼각 공조를 계속 강화하면서 또 중국과 관계 개선 모멘텀도 이어가고 또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슈퍼 외교 시즌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북한 정권이 이번 오물풍선 사태를 통해 스스로의 실체와 수준을 전 세계에 자백했다는 통일부의 일침을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